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 5장의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팀즈에 MIS 경영정보로나 일반 자료실은 파일 있죠. 이 파일 들어가면 학습 자료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5장에 데이터와 지식경영 PDF 파일 이거 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여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 이 데이터 관리를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와 또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이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 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와 거래 데이터.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와 거래 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죠.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교재 169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접근법. 그래서 이 조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터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상당한 양으로 엄청난 양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뭔가 원칙적이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큰 혼란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한 40여 년 전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법이라는 이것이 이제 특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로 해서 이 조직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한 거의 50년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몽창 때려 넣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기지, 자료 기지라고 옛날에 이제 1980년대 어떤 분이 번역한 걸 보니까 데이터 자료 기지 라고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에어베이스 이런 것처럼 기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조직에서 모든 사용되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그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물론 모아져 있는 것은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에 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그냥 막 저장된 게 아니라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소프트웨어로 이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아주 되게 전문적이고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 DBMS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라고 해요. 그래서 이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전문가가 이 DBMS를 운영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보통 하죠. 펜이 없네요. 쓸 펜이 없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라는 사람이 이 데이터베이스 조직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조직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이런 데이터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을 부여하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건대학교도 모건대학교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서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169페이지 파일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문제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중복돼서는 안 돼요. 동일한 데이터가 여러 장소에 여러 앱에서 쓰일 수 있죠. 여러 장소라는 건 정보 시스템으로 보면 돼요. 정보 시스템에서 다양한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들이 쓰일 때 이게 잘못 걸려되면 중복이 되면은 중복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비일관성. 중복 데이터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여기 있는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로 이제 비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여러 군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비일관성.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 고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고립되는 데이터는 고립되어 있는 데이터는 조직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죠. 어쩌다 한번 생겼지만 쓰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이런 고립된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제거를 하죠.
그런 이제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다루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와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BMS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보안입니다. 이 데이터를 아무나 다 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성적 처리하는데 학생들이 내 성적 처리와 관련 데이터를 다 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공개는 해주지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직원들의 월급 명세서 이런 거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같은 교수라도 다른 사람의 월급 명세서 볼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 유저 그룹의 그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데이터 보안 관리를 한다고 해요. 데이터 보안 관리. 그래서 이제 데이터 보안 관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 무결성.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모여져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정확해야 돼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번 들어가는데 학번을 저장하는데 우리 학번 데이터가 7자리죠. 근데 어떤 사람 6자리 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학번을 입력할 때 누구는 6자리, 누구는 5자리, 누구는 3자리, 누구는 2자리 막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해줘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결함을 없앤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결함이 없게 해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이걸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해요. 또 이 데이터 독립성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출석 부르면 출석 학생별로 몇 주차 몇 차시에 출석이다, 결석이다, 지각이다. 이게 하나하나가 데이터거든요. 홍길동 7주차 1차 시에 출석. 그럼 이 출석이라는 거 7주차 1차 시에 출석. 홍길동. 이게 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쫙 모여 있는데 이걸 가지고는 출석 앱에서 우리가 출석 앱 스마트폰에 있는 출석 앱에서 출석 확인하는 거하고 또 우리 웹에서 ATT로 해서 여기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ATT에서 이렇게 ATT에서 이 출석 확인하는 거하고 이거 학생 사이트 로그인도 있고 교수 사이트 로그인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 요게 다른 거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이 교수 사이트에서 출석 확인하는 거하고 학생 사이트에서 출석 확인하는 거하고 데이터는 뭐예요? 결국 출석 데이터거든. 출석 데이터인데 요 프로그램 만드는 요 프로그램 만드는 게 다른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만들 때 데이터하고 연동되죠. 그런 연동되는 거를 가능하면 그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데이터와 프로그램 간의 이 부분을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별로 데이터를 신경 안 쓰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독립성이란 말 씁니다. 독립성.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는 상호 독립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독립성 문제를 이 DB 시스템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런 데이터의 보안,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해킹 같은 거에서도 보호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에 저장할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 그 데이터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확도, 즉 결함이 없게 해주는 특징. 그래서 우리가 무결성으로 해요. 영어로는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 인티그리티. 그다음 데이터 독립성,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독립성도 두 개 차원이 있어요. 이건 우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 독립성 이런 세 가지 특징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계층을 가져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모건대학교는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교과목이 있어요. 학생, 교수, 교과목. 이게 이제 데이터죠. 큰 데이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건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엔 중요한 데이터 덩어리. 그래서 학생, 교수, 교직원, 시설, 건물들,
건물들이 이런 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크게 요거를 우리가 이 덩어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파일이라고 그래. 파일. 학생 파일, 교수 파일, 교과목 파일, 시설 파일. 예, 이런 파일이 있어요. 그럼 그 파일 안에 학생이라는 파일 보면은 존존존스 MIS 이름, 전공. 그러니까 요 학생 한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건 뭐야? 레코드? 학생이면 뭐야? 우리 항공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첫 번째 뭐 2024학번에 2459001 그러면 학생 이름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 쭉 나열한 거야. 한 줄로. 그걸 우리가 레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번, 성명, 그 다음에 뭐야 입학년도 이런 것들,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 이런 거 하나하나로 우리가 뭐라 하면 레코드라고 그래요. 레코드. 요거 틀렸네, 요게. 요거 파일이 아닙니다. 이거 필드예요, 필드. 그래서 파일 밑에 레코드가 있고, 요 필드. 항목이라고 그러죠, 항목. 그래서 이름, 전공, 이런 항목. 그럼 그래서 보통 우리 엑셀로 얘기하죠. 엑셀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엑셀. 이거 뭐야?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 파일을 하나 이제 여기를 학생이라고 적어. 학생이란 파일이라면 이게 하나의 워크북인데 워크시트죠, 시트. 그래서 시트 하나가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학번, 성명, 그리고 아까 전화번호, 연락처로서, 그리고 출신고교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첫 번째 줄에 이걸 쓴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학번이 뭐 249501 홍길동, 전화번호 010-3333-1122, 출신고, 아휴 이거 이러냐, 이렇게 하고, 출신고는 충남고, 이렇게 이런 거 쭉 쓸 수 있죠. 2495 002. 이렇게 키보드가 안 되냐. 2495 001. 이런 마스터 데이터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학번이 쫙 들어가는 거지. 두 개는 여기는 이 열은 학번이 다 들어가죠. 그 사람 이름이 쭉 들어갑니다. 이거 뭐 그냥 카피할게요.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뭐 청남고, 대성고, 한박고,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한박고 뭐 이렇게 뭐 도안고, 도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런 걸 하나를 우리가 항목이라고 그래. 그리고 요게 이제 파일에 이렇게 요게 있을 때 요 한 줄을 레코드라고 그래요. 기록. 그래서 여기 지금 레코드 몇 개 있어요? 11개 있죠. 2번부터 10번까지 11개 레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명의 학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들 이것이 모여서 학생이라는 파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이 파일, 학생 파일이고, 레코드는 여기 한 줄입니다. 여기 한 줄. 근데 이 레코드는 요런 구조를 가져요. 학번 필드, 성명 필드, 전화번호 필드, 출신고교 필드. 그래서 학번에는 다 이렇게 숫자, 이거 사실 문자인데, 숫자라는 것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될 때 숫자고, 여긴 다 문자죠. 이것도 문자죠. 더하기 빼기 의미가 없죠. 이름은 다 문자고.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거의 문자가 더 기본이에요. 문자. 뭐 날짜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파일, 레코드. 레코드에는 필드가 여러 개 있어요. 이거 파일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필드예요. 필드. 그리고 필드에 들어가는 요 글자들. 여기 첫 번째 필드. 그러니까 첫 번째 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필드, 네 번째 필드 이렇게 얘기해요. 뭐 항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의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네 번째 항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이 항목들은 뭐야? 요거 하나가 1바이트야. 이 숫자 하나가 1바이트. 데이터 범위 얘기했죠. 지난번 데이터 단위. 그래서 이게 몇 바이트야? 7바이트죠. 7바이트.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는 요 하나가 2라는 숫자를 요 글자를 하나 표시하기 위해서 8바이트를 쓰죠. 8바이트. 8비트. 8비트를 써서 글자 하나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비트라는 게 이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내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되는 부분이죠. 이 바이트 비트는. 근데 필드, 이거 필드입니다. 파일이 아니고 필드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형태.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교수, 여기 교수 여기 있다. 여기 또 추가로 해서 교수라는 파일을 만들면 교수 뭐 4번이 있고 성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공 분야 그리고 최종 학위 뭐 이런 식으로 4번 뭐 1, 95 뭐 이렇게 성명 김갑동 전공 분야 항공 최종 학위 박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홍갑동 홍길동 그래서 이거 관광 최종 학위 박사 이런 식으로 그럼 뭐야 이거 교수라는 파일이에요. 파일 그 안에 이런 구조에 이런 구조로 레코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두 개가 이 한 줄이 하나의 레코드예요. 근데 그 레코드는 이런 네 개의 필드로 되어 있네. 네 개의 필드 그죠? 필드 레코드와 필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런 지금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파일 하나, 둘, 뭐 또 여기다 시설도 있고 또 과목 이렇게 해서 뭐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 모건대학교에는 이러한 학생 파일, 교수 파일, 시설 파일, 과목 파일 이런 거 되게 많은 파일들이 있어요. 그 파일들이 모여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요 비트 바이트 이렇게 해서 이러한 필드 하나, 둘, 셋, 네 개의 필드를 가지고 이러한 레코드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런 필드의 레코드가 모여서 하나의 파일이 되고요. 파일. 이 파일이 이게 뭐냐면 이게 테이블이야. 그래서 이 테이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테이블이 파일이에요. 테이블이 파일입니다. 이거 표죠, 이거 표잖아. 엑셀에서 보면 표잖아, 이거 표서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표잖아, 이게 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표인데 이 하나가 하나의 파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들, 학생 파일, 교수 파일, 시설 파일, 과목 파일 이런 파일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런 것들에 하나의 파일에 다 데이터를 필드별로 다 항목별로 다 채워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뭐야?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여기 파일들 쫙 있죠. 이 대학 데이터베이스 쫙 모여 있는 거예요. 다 모여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본 것처럼 여기 학생이 이제 이게 파일이죠. 학생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엑셀 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워크시트에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가 파일을 테이블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름과 전공은 필드고 이런 이름 전공이 필드가 돼서 하나씩 각각 열을 형성하고 각 줄별로 이제 존 존스 MIS, 제임스 파크 이코노믹스 이게 뭐예요? 레코드죠. 레코드. 그래서 이건 하나의 행 이렇게. 그래서 학생이고 교수가 있고. 아까 엑셀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지위가 있고 뭐 전공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런 파일들, 학생 파일, 교수 파일, 과목 파일이 있고 학생에는 필드가 있고 레코드가 있어서 테이블 형태로 다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모여진 것이 뭐야? 데이터베이스예요.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퓨터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게 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에서 불러와 보고 검색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DBMS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항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뭐 새롭게 데이터 추가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데이터 삭제하기도 하고요. 또 수정도 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DBMS, 예를 들어 MS 억세스, 뭐 오라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DBMS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쿼리 프로그램이에요. 쿼리 질의응답하는 거.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요약한 거. 요약 정보를 뽑아내주는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DBMS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SQL이라는 SQL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DBMS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오라클 이런 것들이 쓰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 상당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 요거를 써요. 관계형 데이터. 그래서 뭐 이 자료를 이렇게 여기다 써놨는데 요건 나 별도로 별도의 동영상으로 해서 요거는 별도 파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ER 데이터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그러니까 아까 학생이라는 거와 교수라는 거, 또 시설, 과목 이런 것들이 별도의 파일로 존재하지만 그 별도의 파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개체라는 말을 써요. 개체라는 말, 학생 개체, 교수 개체, 또 교과목 개체 이렇게 써요. 근데 이런 개체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련성화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있죠.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잖아. 학생은 교수로부터 배우고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개체와 교수라는 개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거를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개체와 그 개체들 간의 관계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형화하고 운영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ER, Entity Relationship, 이 엔터티의 E, Relationship의 R, 그 데이터 모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개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두 번째 동영상에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제 내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줄 텐데 이 학습 자료실에 5장에 요거 추가 자료로 해서 아까 여기 있는 거 말고 요 추가 자료로 해서 두 번째 동영상의 강의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내가 이렇게 요 부분을 그 중요한 용어들 여러분 교재 보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네, 그 172쪽부터 173쪽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별도의 동영상으로 해서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에서요.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네. 데이터베이스 접근법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